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요즘 국회가 열리기 전에 굉장히 마지막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이제 토론회도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기상 이제 국회가 열리고 입법이 들어가고 또한 그 입법의 영향에 따라서 나의 부가 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서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쭉 끌어올린 거죠. 쭉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위 가격이 높아졌고 부동산 또 개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에 있죠. 대한민국에 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대에서 뭐 8억, 9억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거죠. 소득에 대비해 본다면 아무래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소득에 비한다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많이 힘들고 당연히 그 주택 가격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정치 쪽에서는 상대당과 또 상대상을 또 비난하는 목적으로 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3년, 14년 그리고 그 기점 14년을 기점으로 15, 16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 현실을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9년을 기점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주식이란 시장은 이렇게 올라간 거죠. 2013, 2010, 2011, 2012, 2013 정도 되면 한 이 정도 시점이라는 거죠. 이 정도 시점까지 이렇게 해서 한 1000포인트 정도가 올라간 거죠. 1000포인트 정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100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면 개별 주식으로는 거의 뭐 사기만 하면 그냥 3배, 4배 먹는 거죠. 웬만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당시 스마트폰 관련이라든 그 당시 어떤 한 이슈의 어떤 종목들이라면 뭐 그냥 사기만 하면 막 다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곳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또 이렇게 수출 기업들이죠. 수출 뭐 차화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 기업들이 있었다면 그런 수출 기업들이라면 대부분 뭐 이런 지방의 어떤 산단들로 포진돼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자면 그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그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혜택들. 그 당시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낮은 쪽에 안정돼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그런 혜택들을 보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 자체가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2009년도에 5억 천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놓고 보자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죠. 2012년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 5억 천이란 가격은 사실상 6억 9천 거의 7억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간 거죠. 2012년도에. 그렇다면 6억에서 7억 정도다. 그 가치가 5억 천이란 가치가 그 정도 가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총 생산성 그거 올라간 거, 가계 처분 소득 가능 올라간 거, 또는 뭐 국민들 1인당 국민의 어떤 소득이 증가된 것까지 비교해보면 그래도 6억에서 7억 정도의 가치란 거예요. 5억 천이라는 게. 근데 이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4억 7천 정도라니까 안전마진 자체가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보장되고 있었던 거죠. 즉 이때 들어온다면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보장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2009년도보다 더 싼 가격으로 있는 거죠. 명목 가치로 봐도 싸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싸게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마진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2014년죠. 2014년에 4억 7천 뭐 이 정도 중위가격이었는데 2019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성장한 거 보면 그렇죠. 한 6억 6천에서 8억대 이 정도까지 5억 천이란 가치가 이 정도가 5억 가치인데 2014년도에는 지금 보면 4억 7천이라면 여전히 안전마진 2억 정도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즉 안전마진 2억 정도가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 2억에서 3억 정도가 보장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한 거죠. 왜냐면 안전마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즉 2019년도보다 어느 누구도 비싸게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면목 가치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성장한 것까지 보더라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죠. 오르고 2015년 오르고 2016년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거예요. 6억대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죠. 6억 8천이라면 6억대 정도의 아파트 가격인데 이 당시조차도 2007년조차도 8억 7천을 7억 7천에서 8억 7천 뭐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안전마진 2억 정도로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잡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안전마진 자체가 2억 정도로 보장돼 있었던 거예요. 높게 보자면 뭐 작게 보자면 뭐 1억이고 1억에서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즉 이럴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2019년 한 말 정도까지 그 가치 정도는 8억 8천 정도 또는 뭐 7억 8천 정도의 가치를 보장되고 있었는데 2019년 말을 기점으로죠.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2019년까지는 서울 아파트를 사신 분들의 어떤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겠지만 개별 아파트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뭉뚱그려서 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2009년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 사람이 없은 거예요. 즉 2019년까지는 사실상 비싸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한 것을 고려하자면이죠. 그리고 202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그죠?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환경이 그죠? 이 질병 상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당연히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2019년도부터 사실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거 2020년도도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부터는 서울 아파트의 어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서울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2009년도보다 비싸진 시기죠. 이젠 비싸진 시기예요. 이제는 안전마진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9년 기점이죠. 아니면 또 더 높게 보면 200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한 것,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그리고 그 국민들의 소득이죠. 소득의 증가분을 고려하자면 어느 누구도 2009년도의 가격보다 서울 아파트에 비싸게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별 아파트로 들어가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비싸게 산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부터는 이 9억대로 넘어오면서 그죠? 9억 뭐 4천, 9억 5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부터는 2019년 사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거의 다, 즉 2008년, 2009년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늘어난 모든 부가가치의 상승률, 그 부가가치의 상승률만큼은 이미 부동산 가격에 다 전가시켜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2009년도보다 더 비싸게 사는 해가 된 거예요. 2020년도부터는 더 비싸게 사는 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는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다면 이 매수자는 그래도 안전마진이라는 거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한 것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률이 작은 그 시대대로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인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 그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었다면 202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무엇이냐면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매도자는 모든 걸 다 바꿔 넘긴 거예요. 즉 어떤 한 30대 남성이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자신의 연봉을 끌어올리고 그 가족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추 기둥이 될 수 있는 그 사람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죠? 20대들에 들어와서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 이 하나를 만들어 놓은 이 10년의 과정의 모든 것들을 부동산 하나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모든 부가가치의 합을 다 달라는 거죠. 이걸 사고 싶으면 너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그 피땀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면 내가 이걸 주겠다는 식이죠. 그럼 이때부터는 안전마진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매도자가 너무 유리한 게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부터는 매도를 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다 반영되는 가격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허점을 파고든 거죠. 보면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 다주택자라든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허점을 파고든 거죠. 왜냐면 결국에 외환은행이란 거죠. 우리가 보건 논스타 문제에서 그 외환은행이 논스타가 먹으러 들어온 그 외환은행이 원래 가치보다 더 낮게 형성돼 있었던 거죠. 원래 가치보다 이게 서울 아파트의 가치라면 이 5억 5천의 가치라면 이만큼이 저평가돼 있었던 거죠. 저평가 또는 이게 안전마진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마진. 즉 서울 사람들 주머니에는 7억이 있었는데 주머니 7억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가격은 4억대로 거래되고 있었다면 이만큼의 안전마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안전마진 다 먹고 이제는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전마진 자체가 이제 없어진 시기죠. 서울의 아파트의 안전마진 자체가 없어지니까 안전마진 자체가 없어진다. 즉 서울 사람들이 주머니에 9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9억으로 거래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울 사람들 주머니에 7억이 들어있었는데 4억으로 거래된 거죠. 그러면 이걸 안전마진은 먹으러 들어오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면서 특혜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특혜를 받으면서 들어온 거죠. 왜? 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들어왔고 그 정책을 타고 안전마진의 보장과 그다음에 그 보장해주겠다는 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규제책이 들어가는 거죠. 규제. 즉 안전마진에 대한 보장 문서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원래 분양가라는 것은 원래 그 나라에서 건축을 이렇게 제공한 사람들, 그걸 만드는 건축업자들 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국가기관 다 들어가고 주민도 다 들어가고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와 그 구축이죠. 20년 된, 25년 된 그 구축과 비교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올라간 거죠. 동시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이라도 해가지고 더 때려잡겠다. 즉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그걸 떠나서 이제 공급을 늘려서 그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안전마진이라도 있냐 한다면 안전마진조차도 없는 거죠. 즉 이제는 나가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안전마진만 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가겠다는 게 이제 양도세를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들어왔을 때 그 안전마진을 보고 들어왔고 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거죠.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부가가치에 대한 그 총합에 대한 그 상승률이죠. 부가가치 상승률, 대한민국 국민들 소득의 상승률만큼 난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마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먹고 나갈 수 있게 양도세를 좀 낮춰주라. 낮춰주면 우리가 매물을 던져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좀 하락하도록 해서 그 지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 대신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너희가 세금을 많이 내면 나도 안전 마진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안 되니까 좀 양도세를 낮춰달라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로 때려잡겠다는 거고 여전히 그거 반대편에 있는 장에는 공급을 늘려서 그 안전마진의 어떤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자체죠. 그 돈 자체가 그 투자자들한테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현실은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국엔 그런 거죠. 투자적인 사람들, 투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새로운 안전마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결국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판 뉴딜 같은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국가 들어가는 대전환을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무엇이냐면 국비죠. 세금이 114조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160조 총 어떤 금융적 혜택으로 160조 정도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거죠. 근데 누구나 아는 그런 것들이에요. 5G라든지 교육 인프라 그리고 SOC 사업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그린차전 전기차와 수소차 그 신재생 에너지로 앞으로 2025년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소 공장 짓고 여기다 풍력 발전하고 여기다가 폐 가전 제품에서 나오는 그 배터리에 대한 새롭게 사용하는 거 새롭게 한다 이렇게 더럽고
뭐 추잡한 것들을 뭐 서울에서 하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산단들에서 하게 되는 거죠. 산단들에서. 결국엔 돈이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로 이렇게 흘러가겠다는 게 지금의 심보죠. 서울은 무엇이냐면 금융업이죠. 금융 같은 걸로 놔두고 요것도 또 이제 나중에 또 빨아들이겠죠. 이렇게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뭐 서울이란 게 수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안전 마진 자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냐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보자면 있냐. 그리고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 주식은 뭐 한 10년 동안 사실상 지수로 놓고 보면 횡보죠. 10년 횡보를 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늘어난 국민들의 어떤 소득의 증가분, 대한민국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놓고 봤을 때 안전마진이 과연 서울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전마진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혹자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서울이 2019년도에 그때라도 샀으면 지금보다 뭐 1억이 더 올랐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크게 갭이라는 게 5억 정도 벌어져 있는 거죠. 5억 정도, 뭐 4억 정도 벌어져 있는데 한다면 그거 똑같이 적용해서 그 5억짜리를 가지고 울산에 갭 5천일 때 그 10채 샀으면 그죠? 1억 5억 올랐죠. 5억. 그렇게 따지면 뭐 10억 올랐겠죠. 10억. 그렇게 따지면. 그 마찬가지로 요것 때 그냥 팔고 그냥 3월 달에 어떤 뭐더라 3월 달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뭐 5억이라는 게 지금 얼마 됐겠어요? 한 15억 정도 됐겠죠. 카카오가 2배 올랐는데 아니 그 무거운 대한민국 코스피에 거의 뭐 한 10등 정도 하고 있었는 그 뭐더라 종목 저차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서울 아파트가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다 온 거다. 다 온 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온 거다.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는 이제 투자적인 사람들 있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과연 서울의 아파트가 매력적이냐 한다면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전마진이 없고 또한 정부의 안전마진 보장 증서도 없는 거죠. 보장 증서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 투자 입장에 나올 때가 된 거고 그렇다면 매수자와 지금 현재는 매수자, 지금 내가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과 아니면 뭐 실거주자 마찬가지죠. 매도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매도자가 훨씬 좋은 거죠, 이제는. 왜? 안전마진 자체가 없는 걸 팔아 넘기니까. 결국 사람들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어디가 싸고 어디가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한 5년, 6년 정도 우리의 지역이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폭락하고 이렇게 내려왔단 거예요. 즉 우리가 놓고 보자면 우리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치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토지의 가치가 우리는 거의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자리에 이 낙후되어 있는 공장들을 새롭게 해주면서 앞으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한다면 당연히 그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안전마진 폭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안전마진 폭 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걸 보고 또 투자자는 들어오는 거죠. 투자자는 보증을 받고 돈이 들어올 거라는 보증을 받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지역은 이미 안전마진 조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들도 사실상 놓고 본다면 2007년도부터 사실 횡보죠. 그 횡보에서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간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1만 달러 국가 때 1만 달러 국가 때 1000이었고 2만 달러 국가 때 2000이었으니까 이제 이걸 타고 3만 달러 국가의 어떤 중심부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요만큼의 안전마진이 존재할 거라고 또 넘어가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제 주저주저 이야기가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 시기죠. 이 시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로 이 시기점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점까지 바로 요 시기 때까지 사실상 우리가 2009년도의 어떤 중위 가격보다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2009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뭐 면모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면 매수자는 안전 마진을 가지고 매수를 한 거죠. 근데 2020년도부터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뭐 안전마진 다 포함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동안 발전했던 것을 다 포함한 가격이죠. 다 포함한 가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면 이제는 매도자가 좋은 거죠. 완전히 다 먹을 것만큼 다 먹고 팔아 넘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시점보다는 뭐 97년도, 08년도 같이
어떤 한번 흔들림이 있고 나서 이제는 안전마진 자체를 다 먹은 만큼 다 먹고 이제 나가야 될 타이밍인 거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면 매도자가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자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있어. 화폐가 쓰레기다. 돈은 쓰레기다.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금리가 낮아졌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경제가 나빠졌다. 경제가 나빠졌다. 나빠졌다. 금리가 내렸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낮아졌고 금리가 내렸다는 거죠. 금리가 내렸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화폐가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회사는 쓰레기를 나한테 많이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줬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경제가 나빠지고 금리가 내려가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경제가 나빠졌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고 금리를 내렸고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는 그 쓰레기를 나한테 많이 줬다. 즉 월급을 많이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올려줬다는 게 성립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겠죠? 돈이 쓰레기인데 왜 회사는 우리 사장님은 왜 나의 월급을 많이 안 올려주지? 그 쓰레기를 왜 회사는 더 보유하려고 하고 우리 사장님은 그 쓰레기를 왜 더 보유하려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 아파트 뭐 이렇게 보면서 주저에 잡다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전환이죠. 결국에 산업 사이클이 바뀌는 그런 지점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런 산업 사이클은 있죠. 산업의 사이클은 결국엔 그런 거죠. 미국이 앞으로 내세우는 제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내세우는 최첨단 산업이 어떠한 형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무대에 누가 파고들 것이냐.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영역일 것이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